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새댁입니다. 저는 국내의 한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에서 석사를 마치고 돌아와 지금은 몇 군데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어요. 3년 넘게 사귄 남친이랑 헤어진 뒤로 쭉 연애를 쉬고 있었는데 30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집에서는 이젠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주 성하셨죠. 선이라도 한번 보자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연애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가볍게 흘려듣곤 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들어와 쉬고 있는데 엄마가 제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유나야, 정말 좋은 선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선 한번 안 볼래? 엄마, 왜 자꾸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휴,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는 애가 3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가고 일하고 있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 엄마,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나는 연애 결혼할 거야.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평생 함께 살 사람인데 조건 보고 짝 맞추고 몇 번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다 이혼하면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얘는 재수없게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얘기는 왜 꺼내니? 이번에는 진짜 놓치기 아까운 자리라서 그래. 엄마 소원이다. 딱 한 번만 만나봐. 어? 그렇게 엄마가 놓치기 아깝다고 입이 마르게 추천한 사람은 지방의 한 의대를 졸업하고 개원한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아래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한 명 있는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사진으로 보니 얼굴은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한참 모자른 사람이었지만 엄마 말에 의하면 키도 크고 체격도 좋다며 실제로 보면 더 낫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친구들도 하나 둘씩 결혼을 하다 보니 솔직히 조바심도 나던 차라 마음이 좀 흔들려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선을 보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어머, 네가 웬일이니? 그동안 선 보라고 하면 얘기도 못 꺼내게 하더니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그렇게 저는 남편을 맞선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껏 꾸미고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으로 시간 맞춰서 나갔더니 남편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여기요 하며 손을 번쩍 들더군요. 남편은 사진으로 본 것과는 똑같이 생겼는데 훤칠한 키와 우람한 체격이 남성미를 돋보이게 했어요. 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며 자리에 앉았죠. 훤칠한 키에 구수한 얼굴로 수줍어하는 남편을 보니 그 모습이 조금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정우성 몸에 유해진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남편 이미지와 맞을 것 같네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연애 경험도 거의 없었더라고요. 하지만 나름 위트가 있어서 대화가 지루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덧니가 최대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웃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죠. 덧니가 참 매력적이세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으셔도 돼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어머, 이 남자 세심한 데가 있네? 일본어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중고등학교 때 일본 영화에 매료돼서 별 고민 없이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저도 일본 영화 마니아예요. 영화를 하도 좋아해서 일본어도 독학으로 좀 터득했고요. 어머, 그러세요? 우리 은근 통하는 데가 많네요. 저희의 대화는 끝날 줄을 몰랐어요. 차를 마시고 자리를 옮겨 저녁까지 먹고 매너 있게 집까지 데려다 주더군요. 그리고는 수줍게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저 이런 말 너무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이상형이세요.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30년 넘게 살면서 남자한테 이상형이라는 말도 다 들어보고 저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죠.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는 왜 이렇게 늦었냐며 선 본 건 어땠냐고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 거야? 집에는 데려다 주던? 사람은 어때? 인성은 좋아 보이고? 엄마, 그러다 숨 넘어가겠어. 하나씩 물어봐. 저희는 선본 이후로 서너 번 더 만났고 선보고 결혼식을 올리는 데까지 5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의 수수함 때문이었어요. 의사라고 뻐기거나 잘난 체 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어요. 조금 가까워졌다 싶으면 스킨십부터 하려드는 남자들과는 달리 손잡고 걷는 거를 좋아했고 제가 원하지 않으면 스킨십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창 나이에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를 품에 안아보고 싶은 건 평범한 남자라면 당연한 일일 텐데 그 자제력이 놀라울 정도였죠. 혹시 이 남자 무성욕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저희는 선을 보고 나서 짧은 연애를 마치고 무사히 웨딩 마치를 올렸죠. 친구들도 의사랑 결혼한다고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1달, 2달 그렇게 평생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제 행복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너무 먼 생활이었어요. 이건 결혼을 했는지 혼자 독립을 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면 바로 서재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남들은 신혼 초면 먹던 밥상도 물리고 눈이 맞으면 잠자리도 하고 그런다던데 남편은 신혼여행 이후로는 거의 제 곁에 오지를 않았어요. 침대에 누우면 실수인 것처럼 슬쩍슬쩍 몸을 스쳐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아예 등을 돌리고 누워버리기 일쑤였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거지만 이러다 애는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어느 날인가는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야시시한 속옷을 입고 서재에 간식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노크도 없이 들어와? 아니, 당신 사람 무한하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나도 하루 종일 수술하느라 피곤해. 그러니까 내가 서재에서 쉴 때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혼자 있고 싶단 말이야. 저는 방으로 돌아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일이 있은 뒤로는 둘이 더 대면대면해져서 대화도 거의 없이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대뜸 남편이 저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자기 쌍꺼풀 수술해줄까? 쌍꺼풀? 쌍꺼풀은 갑자기 왜? 지금 당신 내가 안 예쁘니까 성형이라도 해서 예뻐지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니까 특별 서비스로다가 해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 세상에 쌍꺼풀은 성형 축에도 못 들어요. 싫어. 나 별로 안 예쁜 건 아는데 얼굴에 칼대긴 싫단 말이야. 무섭기도 하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틈만 나면 쌍꺼풀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솔직히 저 홑커풀이라 친구들한테도 쌍꺼풀 수술하면 예뻐질 것 같다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껏 안 하고 잘 살았는데 결혼까지 하고 나서 쌍꺼풀 수술이라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얘기하니까 거울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쑤시개 같은 걸로 눈을 찝어보기도 하고 쌍꺼풀 수술하면 인상이 더 또렷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갈팡질팡해졌습니다.
남편이 너무 원하기도 했고 소원한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만 있다면 까짓것 쌍꺼풀 수술이 대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기에 결국 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수술대 위에 눕게 되었어요. 수술하던 날 마취하기 전에 남편 손을 붙잡고 말했죠. 여보, 나 무서워. 마취하면 진짜 안 아픈 거 맞지? 아유, 엄살쟁이. 내가 정말 하나도 안 아프게 해준다니까. 당신 자꾸 이러면 나 자존심 상해. 이래봬도 내가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고. 예약 밀려있는 거 겨우 바꿔서 당신부터 해주는 거야. 알았어. 그럼 잘 부탁해. 나 당신만 믿는다. 그렇게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눈이 부신 수술실 조명 아래 누웠어요. 마취 전문 의사가 들어와서 마취제를 주사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까지 센 뒤로 저는 정신을 잃었죠.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회복실로 옮겨진 뒤였어요. 심한 갈증이 느껴져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싶어도 생각과는 달리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그때 마침 간호사가 수액을 점검하러 들어와서 거울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죠. 목이 마른 것보다 우선 거울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거울을 보고 저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얼굴 전체가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무슨 큰 사고라도 당한 중환자 같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분명 수술 축에도 못 낀다는 아주 간단한 쌍꺼풀 수술을 했을 뿐인데 얼굴 전체가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게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아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달싹거리며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간호사님, 저희 남편 좀 불러주세요. 사모님, 원장님은 지금 다른 수술 들어가셔서 한 2시간 뒤에나 끝나세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원래 쌍꺼풀 수술하고 30분쯤 지나면 자신이 운전해서 집에 가고 그런다고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한참 뒤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마취도 덜 풀린 입술을 달싹거리며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죠. 여보, 나 수술 잘 된 거 맞아? 나 쌍꺼풀 수술만 한 거 맞지? 왜 이렇게 붕대를 많이 감아놨어? 여보, 말 많이 하지 마. 회복이 안 좋아. 어차피 수술 때 한번 눕는 거 내가 특별히 당신 생각해서 눈이랑 코랑 입술까지 싹 다 수술했어. 참, 하나 빼먹었다. 눈 밑에 애교점까지 하나 박아 넣었지.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허락도 없이 당신이 뭔데 당신 맘대로 내 얼굴을 다 뜯어 고쳐. 당신 미쳤어? 여보, 우리 부부야. 다 당신 위해서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줬구만. 섭섭하게 그렇게 말하기야? 미쳤다니. 고맙다고 하는 게 맞지? 일단 지금은 회복이 중요하니까 말 많이 하지 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그렇지 무슨 권리로 제 얼굴을 마음대로 뜯어 고친단 말입니까? 남편 말을 듣고 나서 그런지 마취가 풀리려고 그러는지 얼굴 전체가 욱신거리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황당해서 그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수술해서 그런지 큰 붓기가 가라앉는 데까지만도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성형하기 전에 결코 눈에 띄게 예쁜 얼굴이었다곤 할 수 없지만 수수한 인상이었는데 남편한테 수술을 받고 난 뒤 제 인상은 좋게 말하면 아주 화려하게, 솔직히 말하면 누가 봐도 나 성형했소 하는 얼굴처럼 부담스럽게 변해버렸어요. 쌍꺼풀은 짙고 굵었고 코끝은 너무 날카롭고
입술은 벌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불어터져 보였죠. 그리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바로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애교점이었어요. 언뜻 잘못 보면 뭐가 묻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해하는 중에 저희 부부 사이에 크나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성육자인가 싶을 만큼 제 곁에 얼씬도 하지 않던 남편이 그야말로 밝히는 남자가 된 거예요. 매일 밤은 기본이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맹수처럼 달려드는 남편과 씨름을 하다 지쳐서 쓰러지는 날이 반복됐죠. 매일 제게 예쁘다고 해주는 남편 덕분에 남편이 멋대로 수술한 것에 대한 원망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그동안 남편 때문에 섭섭했던 것도 다 잊게 되고 이 남자랑 평생을 함께하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옛말 하나 그른 거 없더라고요. 과유불급. 뭐든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라고만 생각하고 남편의 요구에 응해줬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여보, 당신 일본어 잘하잖아. 그래서 부탁인데 우리 사랑할 때 일본어로 해주면 안 될까? 뭘 일본어로 해달라는 거야? 에이, 알면서 그런다. 아유, 좋을 때 나오는 감탄사 같은 거 말이야. 문제는 그 요구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였어요. 마치 변태 성욕자 같은 남편의 요구는 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었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것들이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부끼리의 은밀한 얘기는 그렇다 쳐도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은 남편이 저에게 몸 성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보고 가슴 확대 수술과 전신 지방 흡입술을 하라는 거였죠. 제 키 164cm에 몸무게가 55kg을 넘지 않아요. 가슴도 B컵은 되고요. 그런데 전신 지방 흡입술을 권하더군요. 그리고 가슴도 D컵으로 키우자고요. 저는 얼굴 성형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은 몸에 칼 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버텼어요. 싫어. 진짜 싫어. 당신 이렇게 나 다 뜯어 고칠 거면 아예 딴 여자랑 결혼을 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여보, 제발. 나 가슴 큰 여자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야. 내가 진짜 크고 예쁘게 만들어줄게.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주라, 여보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깟 수술대 한 번만 더 누워주면 되는 걸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남편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의사 동기들과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나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후에 부부 동반 모임은 처음이라 조금은 긴장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머, 남편분이 성형외과 의사라서 그런지 사모님이 너무 미인이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풋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편의 동기였는데 동기의 아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저를 보고는 웃음을 흘린 거였죠. 그 순간 그의 옆에 있던 다른 남자 동기가 그 의사의 옆구리를 쿡 하고 찌르는 걸 보았습니다. 혹시 내 성형한 얼굴이 우스꽝스러워서 그런가 싶어 내심 기분이 불쾌했어요. 남편은 그런 거 아랑곳 않고 제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죠. 우리 와이프, 너무 예쁘지 않냐? 그래. 그런데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다? 재수씨. 그런데 성형하신 거 재수씨가 원해서 하신 거 맞죠? 네? 네.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남자 동기들의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충격적인 거라도 본 듯한 얼굴을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실소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날 하루 기분을 망친 채
그 자리에 꾸역꾸역 앉아서 버티다가 모임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저는 속으로 아까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어요. 아마도 제가 모르는 제 얼굴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나랑 결혼하기 전에 대학 동기나 동기 의사랑 사귄 적 있어? 아이, 갑자기 남의 과거는 왜 괴물어? 아니, 그냥. 솔직히 당신이 내 얼굴 당신 마음대로 고쳐놨잖아. 당신 취향대로. 근데 혹시 전 여자친구 못 잊어서 그 여자 얼굴처럼 내 얼굴 고쳐놓은 건 아닌가 해서. 뭐? 전 여자친구 얼굴? 내가 확실히 말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만난 여자 중에 당신보다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 없어. 아이, 도대체 왜 그런 생각한 거야? 아니, 그날 당신 동기들 모임에 갔을 때 당신 동기들이 내 얼굴 보고 좀 놀라는 것 같아서. 너무 예뻐서 놀란 거겠지. 당신은 자신감을 좀 가져. 당신이 지금 얼마나 예쁜 줄 모르지? 그렇게 둘러대는 남편 말에 내가 좀 예민했나 싶어 그 일은 잊기로 했죠. 하지만 얼마 후에 더 끔찍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학회에 참석한다고 1박 2일로 일본에 갔을 때였어요. 저는 청소를 하려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남편이 쓰는 노트북을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노트북 안에 예전 여자친구들에 대한 흔적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본인 서재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특히나 노트북 같은 건 서로 건들지 말자고 했던 터라 한 번도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지만 제 호기심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왜냐면 매일 밤 남편이 서재에 틀어박혀서 뭔가를 하는데 도통 뭘 하는지 몰라서 궁금하던 차였거든요. 결국 전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제 상상을 벗어나는 더욱 놀라운 충격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탕화면에는 교복 의상을 입고 요염한 포즈를 취한 여자의 사진이 깔려있는데 그 여자 인상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굵고 두꺼운 쌍꺼풀하며 날카로운 콧날, 퉁퉁 불어터진 입술, 그리고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애교점의 덧니까지 언뜻 보면 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제 심장은 막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바탕화면에는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신 1, 여신 2, 여신 3 이렇게 일련 번호가 붙은 폴더가 쭉 있는 거예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겨우 추스르며 하나씩 폴더를 열어보았어요. 그 중에 여신 2를 클릭했더니 바탕화면에서 봤던 그 여자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사진들이었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이었고 입에 담기조차 힘든 외설스런 사진들이었어요. 다른 폴더들도 다 그 여자 사진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영화 1, 영화 2, 영화 3 이렇게 일련 번호가 붙은 폴더들도 열어보았어요. 그 폴더에는 그 여자가 나오는 동영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대번에 일본 AV 여배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본 AV 여배우의 광팬이었던 겁니다. 저에게 요구했던 그 변태 같은 행위들이 모두 그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남자라면 누구나 성인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지만 마누라 얼굴까지 AV 배우로 수술시켜 놓은 남편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눈에 불을 켜고 남편이 학회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일요일 저녁,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들어서더군요. 여보, 다음에 학회 갈 일 있으면 당신도 같이 가자. 아이, 나 혼자 좋은 데서 자고 좋은 거 먹으려니 집에 혼자 있을 당신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짜잔, 내가 선물 사왔지. 하며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내민 쇼핑백을 열어보니 글쎄 교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 진짜 학회 갔다 온 거 맞아? 가방 이리 내놔봐. 저는 남편의 캐리어를 낚아채서 뒤졌어요. 남편의 캐리어 안에서 나온 물건들은 그 AV 여배우 포스터, 사인까지 받은 CD, 민망한 성인 용품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지금 얘 때문에 일본에 간 거야? 그런 거야? 학회는 무슨 학회. 다 거짓말이지? 아, 여보 왜 그래? 아이, 진정해. 무슨 일 있었어? 둘러댈 생각 말고 솔직히 말해.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그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본 여배우가 있는데 팬미팅이 있어서 거기 좀 다녀왔어. 여배우? AV 배우도 여배우로 쳐주나 보지? 당신 노트북에 있는 거 다 봤어. 뭐?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노트북을 함부로 열어봐? 그깟 노트북 열어본 게 대수니? 왜? 당신은 허락도 없이 내 얼굴 다 뜯어 고쳐놨잖아. 어? 왜 허락도 없이 당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랑 똑같이 만들어놨냐고. 다시 돌려놔. 내 얼굴 다시 돌려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가져온 포스터를 꺼내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뜯어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하나라도 더 망가뜨리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를 밀치는 바람에 제가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죠. 여보, 다이조부까? 아니, 괜찮아? 저를 부축하는 남편 팔을 뿌리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캐리어를 들고 나온 저를 본 남편은 어딜 가냐며 저를 붙잡더군요. 남편 팔을 뿌리치며 집을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 설마 친정에 가서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지? 이 와중에 자기 체면 생각하는 남자라니. 그렇게 자기 이미지가 중요하면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짐을 싸고 나와서 갈 곳이라고는 친구네 집뿐이었죠. 친정에 가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다가는 두 분 모두 혈압이 오르실 것 같아서 제 선에서 조용히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야, 네 남편 완전 또라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 그러니까 내 팔자야. 나 이제 어쩜 좋냐? 이혼할 거야? 그럼 해야지. 애도 없는 마당에 아쉬울 거 뭐 있냐? 다만 이대로 순순히 이혼하고 끝내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해.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렇게 친구와 저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모르게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마치 다음 주에 남편 생일이 있던 주라서 이번 주 주말에 가족들이 모여 깜짝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예비 매부, 도련님과 도련님의 여자친구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되어 저는 출장 뷔페를 불러 아주 화려하게 집을 파티룸으로 꾸몄어요. 물론 남편 모르게요. 그날 남편은 오전 진료만 보고 집으로 올 계획이었고 저는 집에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방에 숨어 있으시라고 하고 저는 혼자서 안방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게 다 뭐야? 자기야! 제가 부르는 소리에 남편이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싫다고 할 땐 언제고 내가 사온 교복 입었네. 다음 주 월요일에 자기 생일이잖아. 내가 특별 선물 준비한 거니까 마음껏 즐겨. 자기 화 풀린 거야? 그럼 나 용서해주는 거야? 잘못한 줄은 아나 보지. 고마워 여보.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런데 웬 음식을 저렇게 많이 시켜놨어? 우리 둘이 먹기 너무 많은데? 자기야. 나 계속 기다리게 할 거야? 미코짱. 남편은 제 예상대로 제 위로 덮쳐왔고 저는 일부러 오버하며 일본어로 이런저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뛰쳐 들어왔고 그 순간 저는 돌연 우는 연기를 하며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남편도 등장한 여러 인물에 꽤나 놀라고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버지!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게 무슨 추태야! 철썩 소리와 함께 남편은 침대 밑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소시적에 배구 선수로 운동을 좀 하셨던지라 평범한 싸대기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게 다 뭐니? 시어머니는 안방 벽에 붙어있는 무수히 많은 AV 배우의 포스터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여기 사진 속 여자랑 며느리랑 얼굴이 똑같은 거니? 어머님, 사실 남편이 마음대로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얼굴이 저 여자 얼굴 보고 만든 거였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정신 나간 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딴 짓을 해. 우리가 널 그따위로 가르쳤냐, 이 변태 같은 놈아. 아버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쉼없이 남편의 등짝을 후드려 패셨고 어머님은 너무 놀라서 주저앉으셨죠. 그 자리에 있던 도련님과 시누이도 남편을 벌레 보듯 바라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옛날부터 하는 짓이 야리꾸리 하더니 오빠 변태였어? 형은 진짜 우리 집안의 수치다. 공부만 잘하면 뭐해. 인성이 있다인데 어떻게 형수님 얼굴을 저렇게 할 생각을 해. 야, 오늘 내 여자친구도 왔는데 이게 무슨 창피냐고.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빨개진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댁 식구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과 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요. 시아버지는 저놈의 자식, 이 정신병원에 쳐넣으라 라며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부터 먹여야죠 라고 맞장구를 치셨어요. 여러 의견 끝에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돌아왔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제 결정에 고이 따르겠다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이 얼굴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 평생 거울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될 것 같다고요. 자식 잘못 키워서 우리 애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잖아요.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남편 얼굴 보고 결혼했겠어요? 그니까 제 말은 남편도 제 취향대로 성형한다고 하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다들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며 서로 눈치만 살피셨죠. 성형으로 본 얼굴을 완전히 갈아엎는 건데 자기 아들 얼굴에 손대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시누이는 깔깔대고 웃으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꼭 그렇게 하시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죠. 시댁 식구들이 눈치를 주자 시누이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니 왜요? 이 정도면 새언니가 완전 성인군자 아니에요? 솔직히 오빠 좀 못생겼잖아. 이참에 확 고치고 소송도 피하면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지분 중에 6억 정도만 증여해주세요.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얼굴 고치고 나서 이혼할지 말지 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알아요? 얼굴 바뀌면 이혼할 마음 없어질지? 만약 이 조건대로 해주실 마음 없으시면 제가 여러분께 남편의 변태 모습을 밝힌 것처럼 남편이 학회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발설하고 다닐 거예요. 그럼 병원에도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거고 법적으로 잘잘못 가리다 보면 남편한테 가는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겠죠? 그날의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남편에게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얼굴을 고쳐야 한다는 말에 심각한 얼굴로 고민 좀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내 얼굴에 손댈 때는 아주 싱글벙글 신나게 고쳐놨으면서 자기 얼굴 고친다고 하니까 저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아주 꼴보기 싫더라고요. 한참 만에 남편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상형이 누군데? 그건 수술 받고 나면 알게 되겠지.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알았어. 나 당신 말대로 할게. 그리고 수술 날이 잡혔어요. 남편은 수술대에 누웠고 제 손을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기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알겠어. 정말 미안해.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더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네. 그리고 한참 만에 남편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아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 수술은 잘 되었냐고 물으니까 아주 다른 사람이 됐다며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남편의 얼굴에 붓기는 점점 빠지고 남편의 새로운 얼굴이 나왔어요. 정말 신기한 게 얼굴만 달라졌을 뿐인데 내 이상형으로 성형을 해놔서 그런지 그럼 안 되는데 자꾸 설레더라고요. 남편도 처음 걱정과는 달리 꽤나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눈치였죠. 남편 얼굴에 붓기가 빠지는 동안 전 6억 원만큼의 재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할 일은 남편과 이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이제 곧 끝낼 날이 다가오네. 여보,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봐. 내가 어디 가서 당신 같은 여자 만나. 내가 당신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기억나? 당신이 내 이상형이라고 했던 말. 참, 이상형 좋아하시네. 이상형인데 이렇게 죄다 뜯어 고쳐놓니? 내가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웃긴데 당신 덧니랑 눈동자랑 당신 성격까지 다 내 이상형이란 말이야. 게다가 잠자리까지. 뭐라고? 내 말은 그러니까 우리 계속 같이 살면 안 될까? 당신도 지금 내 얼굴이 이상형이라며.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남편은 저와 계속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제 요구대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저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려 한 달, 2달, 1년, 2년 그렇게 계속 함께 살게 되었죠. 가끔씩 남편은 저를 덮쳐왔고 저는 제 이상형의 모습이 되어버린 남편을 거부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 지금은 이혼 얘기 없이 둘이 잘 살고 있어요. 저를 도와줬던 제 친구는 저더러 미쳤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서 만족감을 얻으며 살기에 지금의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좋아지니 아기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은 남편에게서 정성스런 산모 케어를 받고 있어요. 마사지는 물론이고 요새는 요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애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닮았으니 엄청 예쁘게 생겼겠지. 당신만 안 닮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서 어때서. 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우성인 줄 알고 뒤돌아봐. 요새 의사 동기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뭔 줄 알아? 100m 정우성이야. 에이, 그건 진짜 당신 얼굴이 아니잖아. 진짜 가짜가 어딨냐? 지금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내 얼굴인 거지. 솔직히 생각하기 나름 아니야. 그런가? 뭐 누굴 닮았든 무슨 상관이겠어. 어차피 우리 자식이고 당신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밥이나 먹자. 그래, 밥이나 먹자. 이혼으로 끝날 뻔했던 저희 부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걱정도 되고요. 부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